오토포스트 시승기 카니발이 1등. 실제로 한국 아빠들이 제일 많이 구매한 대형차는 바로 이것입니다. 2022년 11월 13일 김현일 기자가 쓴 기사입니다. SUV 등 큰 차 판매량 증가, 사실상 흥행 보증 수표, 대형차 판매량 순위 알아보자. 차박의 유행과 상품성 개선 등으로 인해 자동차 시장에서 SUV 강세가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 카이즈 유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전체 대비 SUV 판매 비중은 58%로 4분기 결과에 따라 60%를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런 추세에 주요 소비자층이 큰 차를 선호하다 보니 준대형 SUV, 미니밴의 판매량이 크게 늘었고, 쇠락하는 세단 시장에서도 대형 세단은 굳건히 판매량을 유지하고 있다. 젊은 아빠들이 찾는 패밀리카와 중후한 아버지들이 찾는 고급 세단, 어떤 모델이 잘 팔렸을까? 국내 준대형 SUV 판매 실적. 현대 팰리세이드가 36,880대, 제네시스 GV80이 15,701대, 기아 모하비가 9,413대, BMW X5가 5,267대, 벤츠 GLE가 4,769대.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자료 제공.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일러포스트 김민수. 패밀리카 중심 중대형 SUV 팰리세이드 강세 두드러져. 올 3분기까지 준대형 SUV 시장에서는 현대 팰리세이드의 활약이 돋보였다. 팰리세이드는 9개월 동안 3,880대의 판매량을 기록하며 동일 세그먼트 시장에서 40%에 달하는 점유율을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15,701대가 팔린 제네시스 GV80이 2위에 올랐다. 한때 단종설이 돌기는 했지만 짧은 출고 대기 기간으로 주목받은 기아 모하비는 9,413대의 실적으로 3위를 기록했다. 국산 모델 3인방 뒤를 이어 BMW X5와 벤츠 GLE 클래스는 각각 5,267대와 4,769대의 판매고를 올리며 4, 5위를 차지했다. 국내 대형 세단 판매 실적. 제네시스 G90 16,864대, 벤츠 S클래스 9,596대, 기아 K9 4,616대, BMW 7시리즈 2,578대, 벤츠 EQS 1,064대. 자료 제공 한국자동차산업협회. 2022년 1월부터 9월. 일러스트 오토포스트 김민수. 플래그십 세단 시장 G90과 S클래스의 양강구도. 국내 대형 세단 시장에서는 점유율 44.2%를 차지하며 16,864대의 판매고를 올린 제네시스 G90이 시장을 압도하며 정상을 차지했다. 2위는 벤츠 S클래스 3분기까지 9,596대, 그리고 기아 K9 4,616대로 3위, BMW 7시리즈는 2,578대, 4위는 럭셔리 전기 세단 벤츠 EQS가 1,064대의 실적을 올렸다.
네, 국내 미니밴 판매 실적. 기아 카니발 39,166대, 현대 스타리아 23,465대, 도요타 시에나 986대, 혼다 오디세이 467대, 시트로엥 그랜드 C4 16대. 네, 이것도 자료 제공, 자료 기간 일러스트 앞과 같습니다. 경쟁자 없는 미니밴 시장, 사실상 카니발의 동무대. 미니밴 시장에서는 카니발의 독주를 막지 못했다. 4세대 풀체인지 이후 디자인과 주행감에서 호평받는 기아 카니발은 3분기까지 39,166대의 판매량을 기록, 61.1%에 달하는 점유율을 기록하며 시장을 독식했다. 현대 스타리아는 23,465대가 팔리며 이 수입 미니밴 모델들도 도요타 시에나와 혼다 오디세이가 각각 986대, 467대. 네, 순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미니밴 시장은 카니발, 대형 세단에서는 제네시스 G90, 준대형 SUV에서는 팰리세이드가 각각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다른 기사를 한번 볼까요? 예, 역시 오토포스트지. 위드 프로젝트, 조선 지바겐 등장. 한국 아빠들 벌써 계약 욕심내는 2023년 신상 SUV 5종. 이거는 2022년 9월 28일자 기사인데요. 내년 출시될 현대 기아 SUV 완전 신형 포함 5종 출격. 행복한 고민 시작된다. 네, 요즘 현대차 그룹의 신차 출시 주기가 상당히 짧아졌다. 과거 8 내지 10년 주기로 풀체인지가 단행되었다면 현재는 5 내지 6년 정도로 크게 줄었다. 업계 평균인 7년보다도 짧은 수준이다. 여기에 SUV 열풍에 맞물려 차급별로 SUV 라인업이 갖춰짐에 따라 소비자 입장에선 틈만 나면 신차 소식이 들려오는 것 같은 느낌이다. 올해 셀토스, 페이스리프트, 아이오닉 6, 니로 풀체인지, 제네시스 G90 풀체인지 등을 내놓은 현대차 그룹은 내년 주력 SUV 라인업을 신형으로 교체하는 슈퍼사이클에 진입할 전망이다. 페이스리프트로부터 풀체인지, 기존에 없었던 완전 신모델까지 내년 출시를 앞둔 현대기아 SUV를 정리해봤다. 현대 산타페 MX5 테스트카, 네. 기아 EV9 테스트카, 한골탄테 산타페 풀체인지, 첫 대형전기 SUV EV9. 현대차 대표 SUV 산타페가 내년 3분기 5세대로 완전 변경된다. 드디어 3세대 플랫폼이 적용돼 황골탄퇴하며 업계에 의하면 차체 크기가 맥스크루즈에 준하는 크기로 커질 전망이다. 최근 포착된 테스트카를 통해 전체적인 실루엣을 확인할 수 있는데 종전의 산타페와는 다르게 전체적으로 각진 형상이다. 2열 도어에는 과거 갤로퍼를 연상시키는 쿼터 글라스가 적용되며 C필러 디자인은 랜드로버를 떠올린다는 반응도 있다. 출시 시기는 내년 3분기 중에 8월이 유력하다. 현대차 그룹 최초 전기 대형 SUV가 될 EV9은 내년 상반기 출시를 앞두고 있다. 기존에 없었던 신차인데다가 국산 전기차를 통틀어 가장 큰 사이즈인
만큼 기대가 있다.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 482km를 목표로 하며 사양에 따라 6 내지 7인승 레이아웃을 운영된다. 기아가 중국 청두 오토쇼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고성능 모델 0에서 100km 가속을 4.3초 만에 끊는 고성능을 갖춘다. 여기에 기아차 최초로 레벨 3 자율주행 시스템이 적용될 예정이다. 성능이 엄청 좋습니다. BMW의 M과 같이 고성능입니다. 기아 소렌토 MQ4 페이스리프트 테스트카. 네. 현대 코나 SX2 테스트카. 텔루라이드 닮은 소렌토 FL. 덩치 키운 코나 풀체인지. 현재 국산 SUV 최강자 소렌토는 내년 하반기 중에 부분 변경을 거친다. 최근 폭착된 스파이샷에 따르면 헤드램프가 기존 가로형에서 세로형으로 변경되며 텔루라이드 혹은 EV9과 비슷한 디자인을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실내에는 12.3인치 디스플레이 2개가 이어진 파노라마 디스플레이가 적용될 전망이다. 내년 초 출시가 유력한 코나 풀체인지는 개발을 마치고 마지막 당금질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형 코나는 배출가스 규제 등의 이유로 디젤 모델이 제외됐지만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고성능 N까지 현행 모델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파워트레인을 갖춘다. 3세대 플랫폼이 적용되며 1세대 투싼 수준으로 덩치가 커지며 셀토스의 대항마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베뉴, 현대 베뉴 페이스리프트. 네. 뒷모습이고요. 단종설 깨고 한국 출시, 베뉴 페이스리프트. 베뉴는 캐스퍼와 아반떼 사이에서 포지션이 애매한 모델로 평가받아왔다. 첨단 사양이나 실내 공간 면에서 캐스퍼와 별 차이가 없음에도 경차 혜택을 못 받는 베뉴를 선택하는 소비자들은 많지 않았고 결국 내수 시장에서 단종설도 불거졌다. 그런데 최근 현대차가 의외의 결정을 했다. 이미 인도 시장에서 판매 중인 베뉴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내수 시장에도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파라메트릭 실드 등 전면부에 대거 적용된 팰리세이드의 디자인 요소가 특징이며 후미등은 아반떼와 같은 일자형 LED로 변경된다. 파워트레인은 기존과 같은 1.6L 자연 흡기 엔진과 IVT 지능형 무단 변속기 조합이 유지된다. 지난 8월 말 국내 주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미 9월 주문 물량부터 페이스리프트 모델로 계약되며 내년 1분기부터 본격적인 출고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네, 두 가지 기사를 살펴봤고 그리고 또 하나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예, 다음에 카가이라는 데에서 쓴 기사인데요. 중형급으로 커진 신차 공세, 준준형 SUV 완벽 부활. 예, 유업인이라는 분이 입력한 사항입니다. 현대자동차 2023년 투싼. 네, 최근 자동차 시장에서는 SUV가 강세다. SUV 안에서도 다양한 급의 세그먼트가 경쟁한다. 몇 년 전 소형 SUV, 대형 SUV 신차가 대거 등장하면서 준준형 SUV 시장이 쪼그라들었다. 모델 라인업까지 노후화되면서 투싼, 스포티지 같은 대표 준준형 SUV마저 월 평균 1000대를 넘기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런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다. 신차가 대거 가세하면서 SUV 경쟁 구도가 개편됐다.
준준형 SUV가 자동차 세그먼트 가운데 가장 큰 시장으로 떠올랐다. 현대 투싼은 4세대 모델이다. 준준형 SUV 시장에 활로를 틔운 주역이다. 2020년 9월 출시 이후 꾸준한 판매고를 올리고 있다. 3세대 플랫폼을 적용하면서 크기를 한껏 키웠다. 전작 대비 길이가 150mm, 폭 15mm, 전고 15mm, 휠베이스 85mm를 늘렸다. 무게까지 감량하면서 제대로 개선을 이뤄냈다. 디자인도 젊어졌다. 3세대 투싼이 다소 심심한 디자인이었다면 4세대 투싼은 화려하다. 헤드램프는 점등되지 않았을 때 그릴 모양을 하고 있다가 점등되면 천사의 날개와 같은 모습을 띈다. 무엇보다 투싼이 되살아난 이유는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추가다. 현대차 SUV 중에서는 처음으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적용됐다. 1.6L 가솔린 터보 엔진을 기반으로 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넣어 출력과 효율을 모두 잡았다. 시스템 총 출력이 230마력에 달한다. 당시 같은 파워트레인을 넣고도 하이브리드 자동차 연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판매가 중단됐던 기아 소렌토와 달리 투싼은 기준을 만족시키면서 소비자들은 출시 초기 6개월이 넘는 대기를 거쳐 차량을 구입했다. 당시 신차 출고 대기가 대부분 1개월 내였던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인기다. 기아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작년 여름에는 기아 스포티지도 풀체인지를 거치면서 승승장구하고 있다. 스포티지는 크기를 더 키웠다. 3열 없는 중형 SUV라는 말이 나왔을 정도다. 4세대 모델이 망둥어라는 별명이 붙었을 만큼 디자인이 약점이었지만 현행 5세대 스포티지는 그간 국산 SUV에서는 보기 드문 수작으로 꼽힌다. 스포티지는 전장 4660mm, 전폭 1865mm, 전고 1660mm, 축고 2755mm로 투싼보다 사이즈가 더 크다. 구형보다 175mm가 길어지고 10mm가 넓어졌다. 높이도 15mm가 커지고 휠베이스는 85mm가 길어졌다. 사실상 중형 SUV다. 가솔린 모델에는 4WD를 선택하지 못하는 등 옵션 선택이 제한적이었던 구형 모델과 달리 옵션 자유도를 높여 사전 계약부터 많은 소비자들이 몰렸다. 사전 계약 첫날에만 16,000명이 넘을 정도다. 월 판매량이 7,000대, 2021년 11월을 넘길 만큼 실적도 좋다. 국산 승용 모델 1위에 올라서기도 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반응이 좋다. 기아 해외 판매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올해에는 LPG 모델까지 추가하면서 가솔린, 디젤, 하이브리드, LPG 등 총 4가지 파워트레인을 판매해 국산 SUV 중 가장 다양한 엔진 라인업을 갖췄다. 이것은 쌍용 자동차 토레스. 쌍용차 부활을 이끈 토레스 역시 중준형급이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현대자동차, 투싼, 기아 스포티지와 비슷한 크기다. 토레스는 성공 요인 역시 디자인이다. 네, 디자인. 네. 과거 쌍용차는 티볼리의 성공으로 상급 차량까지 티볼리의 디자인을 녹여냈다. 소비자들은 이를 거부했고 쌍용차는 위기에 빠졌다. 약 3년 만에 신차를 출시하는 쌍용차는 토레스 디자인에 전력했다. 디자인 스케치가 공개되자 많은 소비자들은 토레스의 빠른 출시를 고대하기도 했다. 국산차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전면 디자인이 눈을 사로잡는다. 6슬롯 그릴과 쌍용 로고를 가감히 삭제해 과거와 현재를 잘 녹여냈다. 출시 이후 판매량도 좋은 흐름을 이어갔다. 9월 4,685대를 팔며
국내 승용 모델 중 2위를 차지할 정도다. 토레스의 성공 덕분에 쌍용차는 세주인 KG그룹을 만나 인수 작업을 끝냈다. 곧 법정관리 졸업을 선언하고 내년부터 다양한 신차를 출시하며 경영 정상화에 나선다. 토레스 전기차 버전이 내년 출시된다. 중국 비아디사의 인산철 배터리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 르노 코리아 자동차 QM6는 처음 공개했을 당시 중형급으로 분류됐지만 경쟁 차량이 모두 커지면서 준중형급과 경쟁하는 구도다. QM6는 출시 6년이 지났지만 디자인은 아직도 돋보인다. 절제된 고급감이 대중 브랜드에서는 보기 힘든 디자인이다. 실내에서는 제법 세월의 흔적이 보인다. 경쟁 차량 중 편의 장비가 가장 떨어진다. 가성비와 정숙성으로 시장에서 꿋꿋하게 자리를 지켜내고 있다. 특히 LPG 파워트레인은 QM6 전체 판매량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인기다. 2.0리터 자연 흡기 모델보다 오히려 가속감이 더 좋다. QM6는 아직 3년 넘게 판매를 이어가야만 한다. 2025년 출시를 목표로 개발 중인 중형 SUV가 QM6를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 공장에서 생산될 예정이다. 해당 신차에는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적용된다. 쉐보레 더 넥스트 이코녹스. 쉐보레는 올해 디젤 엔진을 내세워 실패했던 이코녹스를 다시 수입했다. 부분 변경 모델로 디자인을 변경하고 가솔린 터보 엔진을 적용했다. 경쟁 모델들과 달리 유일한 수입차다. 디자인은 이전보다 확실히 나아졌다는 평이다. 쉐보레 SUV 최신 트렌드를 적용했다. 문제는 실내 디자인이 변한 게 없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같은 기본적인 운전자 주행 보조 장비는 선택조차 할 수 없다. 3천만 원이 넘는 기본 트림에는 직물 시트가 들어간다. 여러모로 국내에서 살아남기 쉽지 않아 보인다. 월 100에서 200대로 판매 역시 부진했다. 중중형 SUV 시장은 국내 자동차 세그먼트 가운데 최대 시장으로 떠올랐다. 당분간 지금과 같은 비슷한 인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토레스 신차 효과가 꾸준할지 관심사다. 유호빈 에디터의 글이었습니다. 카가이 자율주행 연구소. 카가이에서 나온 기사였습니다. 이렇게 SUV가 대세인 것 같습니다. 준중형이 중형급으로 커졌고, 지금 토레스, 쌍용자동차, 투렌스, 투싼, 기아의 스포티지, 이런 것들이 좀 인기가 있네요. 토레스 디자인이 좀 멋집니다. 이상으로 SUV에 관련된 기사 3개 하고, 그 다음 현재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SUV하고 대형 세단 등등 순위에 대해서 또 알아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